자,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보게 될 이번 챕터, 마지막 챕터네요. 3학년 1학기 전체에서의 마지막 챕터가 진행이 되고요. 2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2차 함수와 그래프. 함수가 뭐가 함수라 그랬고요? 대응관계죠. 어떤 값이 들어갈 때 일정한 조작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함수라는 구조를 얘기했던 건 이렇게 박스, 요즘엔 이런 걸 잘 안 쓰긴 하는데요. 자, 이런 박스를 그립니다. 그래서 뭐가 입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박스 안에서 어떤 조작을 거쳐가지고 일정한 형태의 조작을 거쳐서 그 값을 뱉어내는 관계, 그걸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걸 어디에 대응시키죠? 1차 함수 때 이미 봤기 때문에 x값이 기어 들어가요. 그죠? x값이 기어 들어가서 일정한 형태의 조작을 거쳐내서 뭘 뱉어내요? y를 뱉어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1차 함수라고 부르고 y = ax의 뿔비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됐었는지 혹시 기억합니까? 1차 함수 형태는 항상 어떤 형태, 무조건 뭐가 되더라 이런 결론이 있었거든요. 네, 1차 함수는 무조건 직선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게 뭐였다고요? 1차 함수. 왜 1차 함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돼요? 여기 x에 붙어 있는 이 지수가 얼마? 1이어서 1차 함수. 그죠? 그러면 뭐 대충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죠? 2차 함수는 결국에 뭘 2차 함수라고 부르게 될 것 같고요. 다루게 되는 함수의 식이 차수가 2차일 때, 그죠? 그래서 그걸 2차 함수라고 부르게 될 거고,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겠어요? 아, 2차항이 있어야겠네요. 그죠? 당연히 2차항이 있으면 당연히 몇 차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최고차항을 기준으로 해요. 제일 높은 차수, 그죠? 제일 높은 차수가 1차식이니까 1차 함수 1차식이라고 불렀고요. 제일 높은 차수가 2차기 때문에 얘는 2차식 또는 2차 함수 이렇게 부르게 될 거고요. 2차식이라고 부르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아, 최고차항 기준이니까 뒤에 bx 뿔 c 이런 식으로 따라와도 돼요. a, b, c는 개수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붙어있는 숫자들, 그죠? 문자 x에 붙어있는 숫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equal 0이라고 묶어서 보게 되면 이게 뭐고요? 우리가 지금 전 챕터에서 봤던 2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equal 0이라고 놓고 만족한 x의 값을 찾는 걸 방정식이라고 얘기했고요. 그거 우리 전 챕터에서 얘기했었어요. 그죠? 풀어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고요?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풀거나 아니면은 근행 우측에 때려 넣거나 이런 식의 방법들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퀄 0으로 묶은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y콜로 묶어서 함수 형태를 관찰해보자, 판단해보자, 분석해보자 라는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게 2차 함수예요. 자, 1차 함수 뭐 그렸어요? 1차 함수 때도 이거 식 놓고 그래프 그렸죠. 직선이 되어 이런 거 판단했었고요. 그죠? 그럼 얘도 어떻게 x값이 마구마구 대입될 때 출력되는 y값의 대응 관계를 뭐라고 불러요? 순서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어떤 값이 대입될 때 튀어나오는 값 이거 묶어가지고 순서쌍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순서쌍은 무슨 짓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좌표 표면상에 점을 찍을 수 있게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마구마구 대입해서 마구마구 출력되는 값들을 좌표 표면상에 찍어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죠? 자, 그냥 결론부터 미리 얘기하고 출발합니다. 2차 함수는 어떤 형태가 될까? 1차 함수는 이렇게 직선의 형태가 되는데요. 2차 함수도 1차 함수처럼 어떤 특정한 하나의 형태를 가지게 돼요. 뭐 되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뭐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예, 그거예요. 자, 여기 어떤 새끼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돌을 하나 들었어요. 그죠? 짱돌 하나 들고 휙 던졌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휙 올라가다가 휙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자,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름을? 포물선. 네,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가요.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자, 결론부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뭐라고요? 2차 함수는 항상 무조건 어떤 형태를 가져요? 이렇게 날아가는 돌탱이의 형태, 포물선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포물선이에요. 2차 함수는. 우리의 결론 2차 함수는 무조건 포물선. 그럼 2차 함수 있으니까 뭐도 있겠어요? 3차 함수도 있겠네요. 그죠? 3차 함수는 어떻게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요. 아니면 이렇게 날아가요. 고딩 때 배우게 됩니다. 4차 함수도 있겠네요. 4차 함수는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3차 함수는 그럼 3차 방정식도 있겠네? 그죠?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본 베이스 이론이 정리가 되면은 3차, 4차로 확장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포물선의 구조, 2차 함수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은 3차, 4차 함수 또는 뭐 방정식을 다루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배우게 되는 주제 2차 함수. 2차 함수는 어떤 형태가 그려진다고요? 포물선이 그려진다. 그 결론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될 2차 함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미 다 얘기했어요. 2차 함수는 어떻게? 2차 방정식. 요거를 이퀄 0으로 붙여버리면 이게 2차 방정식의 주제고요. 그죠? 이걸 만약에 y콜로 묶어서
2차식을 바라볼 때 이걸 뭐라고 불러요? 2차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차수가 몇 차? 2차식인 형태.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2차 함수, 이것도 2차 함수, 이것도 2차 함수라고 얘기하게 돼요. 자, 얘는 2차 함수예요? 아닌 이유가 뭐죠?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그죠? 자, 이거는 나중에 유리함수 또는 분수함수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아우, 당연히 2차 함수는 아니에요.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죠? 미지수 x에 대해서 차수가 얼마가 될 때? 2차가 될 때. 그걸 2차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보죠. 찾아보래요. 너무 쉬워서. 형태 자체를 y꼴로 고쳐가지고 판단하면 될 거고요. 그죠? 아, 택도 없어요.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거는 상수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떤 값이 들어가건 계속해서 똑같은 값이 튀어나와요. 상수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상수함수. 그죠? 자, 이 자식이 아닌 이유는 뭘까요? 아니거든요. 아닌 이유는 뭘까요? 네, 이 자식은 3차 함수가 돼버려요. x제곱에 마x 붙으니까 마 x의 최고차항이 3승 돼버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2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가 돼버려요. 그죠? 자, 이 자식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됩니다. 여기 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4. 그럼 이거 날라가고 x제곱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결론은. 그죠? 뭐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사실은? 최고차항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은 2차 함수 오케이. 사인을 받게 되고요.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이유가 뭐죠? 1차 함수. 여기 2차식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이 어떻게 2차가 있더라도 이걸 분수에 물고 있네요. 그죠? 분수에 물고 있어요. 이 녀석은 아니에요. 라고 평가하게 되고요. 그죠? 이 녀석은 돼요? 안 돼요? 네, 이 녀석은 됩니다. 그죠? 이거 합차 공식으로 x제곱 마사 델타고 앞에 많이 붙어봐야 이거 뭐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만 판단하면 이게 2차 함수인지 아닌지는 얼마든지 쉽고 빠르게 그냥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얘는 2차 함수 오케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1-1 케이스 확인하시면 되고요. 1-2는 살짝 다릅니다. 그죠? 문제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사례를 던져주고 이걸 식으로 만들고요. 그 식을 만들어서 이게 2차 함수인지를 판단하세요. 라는 프로세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걸 판단을 못해요. 그건 왜 못해요? 초딩 때 공부를 안 해서. 그죠? 네.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한 변의 길이 x인데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구하라 했어요. 둘레 몇 개 나오고요? 4개 나오고요. 그럼 이건 y = 4x라고 쓸 수 있겠네요. 게임 종료 처리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한모서리가 x인데 정리문제 부피라 그랬어요. 그죠? 자, x 이 상황이죠. 문제 얘기하는 상황. 그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세 변 다 곱해야 되니까 부피는 y = 어떻게 x의 3승 될 거고요. 그죠? 가로 세로 길이가 이거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넓이 y 이퀄 놓고 넓이는 길이 곱하기 길이 하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 그죠? 이 녀석은 맞네요. 그죠? 그죠?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 x 잡았으면 파이 곱하기 x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게 될 거고요. 그죠? 아, 맞네요. 그죠? 되는 자식은 누구 돼요? 3하고 4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결론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자, 살아왔던 학교 들어간 이후의 모든 지식과 내용들을 다 긁어 모아서 답을 찾아야 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찾아야죠. 뭐 어쩌겠어요. 자, 구조 봅니다. 함수는 항상 뭐라 그랬고요. 어떤 특정 값이 x자리에 대입될 때 fx 이런 표현을 써요. 함수를 표현할 때는. 그죠? 이게 무슨 의미야? 요 x자리에 뭔가가 기어 들어가겠다는 얘기고요. 그 기어 들어가는 값이 이번에는 얼마였으면 좋겠대요? 네. 그럼 결국에 2를 때려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2 때려 넣어서 4 될 거고요. 때려 넣어서 4 될 거고요. 빼기 오네요. 8마 오니까 그냥 3 되고 끝나겠네요. F2의 값을 결정하세요. 라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다 끝났나요? 가도 되나요? 네. 가봅시다. 오른쪽에 유사 상황 문제들이 몇 개 있고요. 확인해야 될 문제 한번 확인해 봅니다. 3번 케이스 하나 정도만 확인할게요. 3번 어떻게? 이게 뭐가 되길 원한대요? 2차 함수가 되길 원한대요. 그죠? 그렇게 되는 상수 a 값이 아닌 애 찾으라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 앞에 2x제곱 있고요. 그죠? 여기 뒤에도 어떻게? 플러스 2ax의 제곱 돼요. 그죠? 나머지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왜요? 2차 함수가 되기 위해선 2차식이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데 a 값이 만약에 뭐가 돼버리면 a 값이 만약에 마일이 돼버리면 여기 또 x제곱에 맛도 x제곱해서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일만 아니면 되겠네. 나만 아니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마일만 아니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얘가 만약에 마일이 돼버린다면은 2차항이 사라져버리고 1차항만 남아서 2차 함수가 아니고 1차 함수 돼버리게 될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특이사항 없고요. 자, 4번 케이스도 역시나 딱히 특이사항 없어요. 계산이 좀 그지가 되는 상황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여기 뭐 2분의 1이고 2예요. 앞에 값이 똑같으면 뭔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걸 고민이라도 해보겠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죠? 열심히 때려 넣어서 F에 3 때려 넣어서 2분의 1 곱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때려 넣어서 마이 곱하고요. 뭐 어떻게든 해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질 문제고요. 자, 구조 봅니다. 6번 케이스 정도는 한번 확인해야 될 내용이 의미가 있고요. 문제에서 뭐 해달래요? fx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죠? 근데 f 마투가 얼마래요? 4래요. 이거 왜 줬을까요? 뭐 하라고 이런 거 줬어요?
그쵸. A값 결정을 하고 준 거예요. 그죠? 미지수가 하나 있어요. 식이 하나 있으면 결정될 거고 f에 마이를 때려 넣습니다. 그럼 4a 될 거고요. 3. 그죠? 제곱이니까 4a 그리고 마이 들어가니까 마육에 마육 돼버려요. 그죠? 근데 그게 얼마래요? 4래요. 그죠? 자 그럼 이거 얼마? 12이 넘어오게 됩니다. 12이 넘어오면 마 12, 풀 12, 12에 4시니까 16 될 거고요. 그죠? 그럼 4a가 16이니까 a는 그냥 얼마? 4가 되고 끝나겠네요. 그죠? 다 따라오셨나요? 네. a는 4가 됐으면 이제 뭐 할 수 있게 돼요? 요 값 이게 4로 결정됐으니까 때려 넣어요. 때려 넣어요. 뭐 무리 없이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죠?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습니까? 자, 여기 스텝 1까지는 정리하고 출발할게요. 요거 도입부라서 의미 확인만 한 거고요. 이차 함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챕터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홀드하고 문제 확인하고 갈게요. 문제 풀고 출발하겠습니다. 홀드. 됐건 출발하죠. 다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야 될 이차 함수 최초의 기본 이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이 순간을 어떻게 이해하시냐에 따라서 뒤에가 편안해질 수도 있고요. 이 뭔 개소린가? 라는 상황으로 계속 반복될 수도 있고요. 첫 단추가 다른 챕터에 비해서 조금 많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다음 챕터 이차함수 a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최초의 기본 그래프예요. 자, 그래프는 항상 어떻게 하자 그랬고요. 마구마구 대입해가지고 점들을 찍어가지고 확인할 거라 그랬어. 그죠?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이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새거 깨끗한 걸로 가봅시다. 자, y 콜 x 제곱에 그래프가 어떻게 날아가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려보고 싶거든요. 그죠? 그래서 직선에서 봤으니까 이게 뭔지는 알아요. 좌표평면. 그죠? 요게 x축이고요. 요게 y축이고요. 그죠? 여기가 x가 0보다 커요. 0, 여기가 원점 잡히게 됩니다. 그죠?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날라가고요. 이쪽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날라가고요. 그죠? y축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 플러스 값들 날라가고요. 이 밑으로 마이너스 값 날라가고요.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는 x의 보호도 플러스, y의 보호도 플러스, 뿔뿔이고요. 그죠? 그죠? 여기는 x의 보호가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그죠?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x가 마이너스예요. y 값은 플러스 값이고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맞불 공간이 되고요. 평면이 돼서 평면이라고 표현합시다. 여기는 어떻게 되고요? x는 마이너스, y 값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y 값도 마이너스. 여기는 마마 상황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 y축 기준 오른쪽은 전부 다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정의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2.3을 찍으면 x가 2일 때 y는 3이에요. 여기 2.3 이런 식으로 점을 찍을 수 있게 되고요. x가 2일 때 y는 3,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좌표를 찍을 수 있게 되고요. 동의합니까? 네, 기본적으로 좌표를 다루는 상황에 대해 이해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출발해야 돼요. 앞에서 1차 함수가 끝났다는 전제에서 항상 수학이 다 그렇죠? 앞에 거 다 안다 생각하고 가니까 거기서 구멍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안다고 생각하고 가니까. 자, 어찌됐건 다시 갑니다. x축, y축 꽂혀 있고 원점 제로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죠? 자, 거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한번 대입해 볼까요? x가 0이 대입되면 y 값이 뭐가 나와요? 0이 나와요. 그럼 여기 점 하나 찍히겠네. 그죠? x가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y도 1이 될 거고 여기 점 하나 찍힐 거고요. 그죠? 그죠? 자, x가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증가가 급격하게 증가하죠. 4까지 늘어나 버려요. 4까지. 그죠? 2가 되면. 그죠? 증가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3이 돼 버리면 그때는 어디까지 또 늘어? 9까지 늘어나 버리고요. 그죠? 직선일 때는 일정하게 선을 따라 쭉 날아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졌었는데. 그죠? 포물선 지금 찍어 보니까 급격하게 증가해요. 4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16까지 쭉 올라가 버리잖아. 그죠?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됩니까? 일단. 자, 마이너스 한번 찍어볼게요. 마일 찍으면 어떻게 돼요? 마일 찍으면 제곱할 거니까 결국 그냥 뿌리를 똑같은 위치에 찍히게 되고요. 그죠?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4였고 마일을 대입해도 어떻게 돼요? 제곱하면 4 되겠죠. 그죠? 마이 대입했을 때 4 찍히네. 그죠? 마일을 대입했을 때도 4가 찍히게 되고요. 그죠? 여기쯤 찍었을 때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나요? 네. 무슨 느낌이 오죠? 대칭. 그렇죠. 어디에 대칭이죠? y축을 기준으로 접어서 겹치는 대칭 형태가 돼버려요. 그죠? y축을 기준으로 접어서 겹치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일단 1 들어가도 똑같고요. 마일 들어가도 똑같고요.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도 플러스 값 들어가나 마이너스 값 들어가나 절대값이 똑같으면 함수값은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요. y축을 기준으로 접어서 겹치는 좌우 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겠네.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원점 찍히고 이렇게 급격히 증가, 여기도 어떻게 급격히 증가. 그런데 어떻게 y축을 기준으로 빡 접어가지고 겹쳐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게 될 거다. 그죠?
자, 여기까지는 x값이 마구마구 증가할 때 x가 마산 마이 마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 그죠?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점점 어떻게 돼요? x값이 점점 증가할 때 y값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요. 네, 줄어들어요. 그죠? x값의 증가하는 데 따라서 y값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가 그죠? 어디를 지나면서? 요점, 원점을 지나면서 x값이 증가할 때 따라서 y값이 그 다음부터는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걸로 바뀝니다. 그죠? 그죠? 자, 요 자식을 이름을 붙이거든요, 사실은. 요걸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이걸 꼭지점이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꼭지점의 정의는 뭐라고요? 함수의 증가 감소의 경향성이 바뀌는 포인트를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감소하고 있다가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도 당연히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럴 때 요 포인트를 또 뭐라고 불러요? 이것도 역시나 꼭지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증가 감소의 경향성이 바뀌는 포인트.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건 그냥 이거로 살펴볼 거예요. 자, 이게 위에 게 뭐였죠? y 콜 x제곱 형태가 날아갈 때, 그죠? 좌우 접어서 대칭 형태, 겹치는 그의 구조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이건 y 콜 x제곱이었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 이거는 뭐의 예예요? y 콜 마이너스 x제곱의 예예요. 왜? y콜 x제곱하고 x제곱을 두 개 비교해 볼까요? 이번엔 뭐가 똑같아? 요 높이하고 요 높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1 대입해서 제곱, 1 대입해서 제곱인데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인 차이밖에 없으니까 요 높이 요 높이에 여기 임의의 점을 찍어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다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번엔 또 무슨 얘기하게 되겠어요? 요 자식 그래프하고 요 자식 그래프 사이에는 또 어떤 관계가 성립해요? 이번에는 x축을 기준으로 접어서 겹치는 관계가 성립하겠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실제로 대입해서 찾는 것도 마찬가지로 빵빵 대입했을 때 x 빵 대입했을 때 여기 찍힐 거고 1 대입하면 마일 여기도 마일 대입하면 마일 제곱해서 1 됐다가 다시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밑에 빨간색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게 되겠다. y 콜 얼마일 때? 마이너스 x제곱일 때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최초의 y콜 x제곱 최초에 봤더니 기본형이었어요. 그죠? 이건 어떻게 돼요? x값이 0보다 작을 때는 x값이 0보다 작은 요 범위일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고 있었다가 그죠? 그죠? 그랬다가 x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요? x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값은 다시 이번에는 증가하는 형태. 그래서 이 꼭지점을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감소와 증가의 경향성이 바뀔 때. 감소하다 증가하여 꼭지점 아니면 증가하다 다시 바뀌어서 감소로 바뀌는 포인트 거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꼭지점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y콜 x제곱 그래프랑 y콜 마 x제곱의 그래프는 어디에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x축을 기준으로 접어서 겹쳐요. x축의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이렇게 네, 특징들을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y콜 x제곱이나 y콜 마 x제곱 이 형태 전부 다 뭐다? 포물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죠? 돌 던진 형태. 자, 포물선은 당연히 어디에 대칭? 기본적으로 y축이 대칭인 선대칭이고요. 그죠? 선을 기준으로 접어요. 선대칭이고요. 그 대칭축을 뭐라고요? 대칭축을 포물선의 그냥축, 뭐 대칭축 아무거나 불러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증가감소의 경향성이 바뀌는 포인트 거기를 뭐라고 부른다고? 꼭지점이라고 부른다고 결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y콜 x제곱이건 마 x제곱이건 두 개의 그래프는 전부 다 뭐가 돼요? 꼭지점이 빵빵에 찍혀요. 그죠?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특이사항 없고요. 한번 채워봅시다. x가 얼마가 대입될 때? 마3이 대입될 때 9 제곱해서 마이가 대입될 때 제곱해서 4 그죠? 마일이 대입할 때 제곱해서 1 빵이고요. 1이고요. 4고요. 9고요. 그래서 빵 1, 4, 9 여기서도 빵 1, 4, 9 반복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그래프 형태는 좌우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찍어보면 원점 찍히고요. 1일 때 1 찍히고요. 아까 했던 그 얘기네요.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죠? 자, 기본형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해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y콜 x제곱 그래프 꼭지점 좌표는 당연히 어디에 찍히고요? 빵빵에 찍힐 수밖에 없고요. 어디로? 그래서 우리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건 아래쪽으로 볼록이죠. 그죠? 얘는 어떻게? 위쪽 방향으로 볼록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아래 방향으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물 부으면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이거에다 물 부으면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물 부으면 일단 찰랑찰랑 물이 담기겠죠. 이거 안 쏟아지는 그래프 보통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자, 여기다 물 때려 부으면 어떻게 돼요? 다 흘러내리겠죠. 그죠?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요? 쏟아지는 그래프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네. 자, 됐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y콜 x요 기본적으로 아까 이 그래프였고요. 원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그죠? 이건 어디로? 아래로 볼록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죠? 어디에 대칭이고요?
y축의 대칭이고요. 그죠? 축의 방정식을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이 y축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값이 전부 0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직선의 식에서 특수 케이스입니다.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0, y축, x 이퀄 0이다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y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알겠죠? 네, y축의 대칭,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0이에요. 아니면 네, y축을 기준으로 대칭해요. 이런 표현을 쓰거나. 알겠습니까? 자, 원래 문제를 좀 잘 봐야 돼요. y 이퀄 x제곱하고 누구를 비교하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y 이퀄 x제곱하고 y 이퀄 x제곱 이 두 개의 그래프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두 개의 그래프는 어디에 대칭이 돼요? 어디에 대칭이죠?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 네, x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아까 봤듯이 이거 y 이퀄 x제곱, 요게 y 이퀄 x제곱. 그죠? 그래서 어디에 대칭? x축의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x가 0보다 클 때 최초의 준건 뭐 가지고 판단하라 그랬어? y 이퀄 x제곱 가지고 판단하라 그랬고요. 그죠? 그럼 x가 0보다 클 때, 그죠? x가 0보다 클 때 요쪽 파트고요. 그죠? x가 0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증가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고요. 그죠? 그죠? 만약에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판단해 달라고 얘기했으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자, 마지막 미음은 마사하고 어디? 마사가 x자리에 기어 들어가면 당연히 얼마? 16을 지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그죠? 지나는 점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고요. 그죠? 자, 밑에 필수 문제 2번 케이스를 채워보고 갈게요. 자, 이거 최고창 여기 개수가 -1 때 상황이고요. 그죠? 이 녀석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다 써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홀드할게요. 자, 우리의 다음 주제 이거 확인 안 해도 되나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네, 뒤집혀 있는 형태고 딱히 특이사항은 1도 생기지 않아요. 이 상황입니다. 그죠? 이거는 어디로 볼록이고요? 하나는 확인합시다. 위로 볼록이고요. 그죠? 네, 됐습니다. 특이사항은 그닥 생기지 않아요. 구조 정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점 변수들이 추가돼요. 원래 최초의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가 출발했고요. x제곱 플러스 bx의 뿔씨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출발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만 정리했어요? y 이퀄 x제곱의 형태 아니면 y 이퀄 x제곱의 형태 가장 기본적인 포물선의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어요. 그죠? 앞으로 뭘 확인할 거냐면요. 이 추가되는 a, b, c 이런 변수들 상수들이 달라붙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지 2차 함수에서 그죠? 그거에 대해서 남아있는 챕터들에서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 첫 번째 주제는 뭐고요? a가 들러붙어 있어요. x제곱에 붙어있는 이 2차항에 붙어있는 개수 a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하는 게 제일 편하고 빠르냐 하면요. 비교해보면 편하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y 이퀄 x제곱 그래프가 날아간다 칩시다. 이 녀석은 얼마를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와요? 1 대입했을 때 1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자식을 y 이퀄 x제곱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y 이퀄 2x제곱이라는 형태가 있었다 칩시다.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1 대입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요? 얘는 1 대입해서 1까지밖에 못 올라가는데 얘는 1 대입하면 어디까지 올라가? 2까지 올라가죠. 그죠? 그죠? 1 대입해서 1인데 곱하기 2에서 2까지 올라가고 좌우 대칭인 건 이미 확인했으니까 그래프 형태는 아마도 이렇게 날아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는? y 이퀄 x제곱의 그래프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네, 그렇네요. 왜? 2배로 올라가니까. 2배로 올라가니까 그거를 다른 입장에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붙어있는 숫자 값이 커질수록, 그죠? 2차항에 붙어있는 숫자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점점 좁아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죠? 당연합니까? 네. 자, 그럼 좁아지는 게 있었으면 당연히 뭐도 있겠어요? 넓어지는 것도 있겠네. 그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드는 건 이번엔 뭐야? y 이퀄 2분의 1의 x제곱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그럼 얘는 1이 대입되면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2분의 1까지밖에 못 올라가고요. 0이 대입되는 똑같이 0이고요. 그때는. 그죠? 마일이 대입됐을 때도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밖에 못 올라갈 거야. 그죠? 그죠? 그럼 그래프 형태는 어떻게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벌어진 형태의 그래프가 날아갈 수밖에 없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A의 역할은 결국에 뭐다? 최고차항부터 있는 이 A의 역할은 뭐를 하게 돼요? 무슨 역할을 하게 돼요? 와이씨 깜짝 놀랐네. 아니 뭐가 지나가? 와이씨 깜짝 놀랐네. 씨.
야, 자, 뭐가 됐건 A 역할은 뭘 하게 되더라? 이 그래프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모양을 결정하게 돼요. 모양을.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가 결국 뭐가 되겠더라? 요 2차항 제일 높은 2차항에 붙어 있는 계수 A의 역할. 계수 A 역할은 뭐더라? 이 함수가 벌어져 있는 정도를 결정하고요. 벌어져 있는 정도가 결정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냥 모양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미 얘기 끝났고요. 결국에 A는 그래프의 폭을 결정한다. 모양을 결정한다. 벌어져 있는 정도를 결정한다. 그죠?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크면 클수록 여기부터 있는 A 값이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좁아져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벌어져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특이사항 없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래서 자 A의 부호는 결국에 뭘 결정하게 되더라? 아까 플러스 값일 때는 어떻게 되고요? 아래로 볼록, 그죠? A가 만약에 마이너스 값, 최고차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 그죠? 그죠?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결정돼요? A의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쏟아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마이너스 x제곱, 그죠? 근데 마 2x제곱이면 이렇게 될 거고요. y 이퀄 마 2x제곱. 1이 들어갔을 때 마이까지 떨어지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플러스 값일 때는 크면 클수록 좁아지는데 여기서는 작으면 작을수록 마일보다 마이가 더 작잖아요. 그죠?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좁아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걸 통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A에 대해서 뭐라는 표현을 써요?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폭이 점점 좁아져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쏟아질 때는 이렇게 작으면 작을수록 좁아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크면 더 좁아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y 콜 ax 제곱하고 마이x 제곱을 비교합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여기서 튀어나온 값들 y 값들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반대로 가게 돼요. 그죠? 이게 a 값이 마이너스면은 이 쏟아지는 그래프를 다시 얘가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 이게 부호가 뭘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결론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야? 이 자식하고 이 자식은 결국에 어떻게 되겠더라?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x축의 대칭인 두 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죠. 아까 y콜 x제곱하고 y콜 마x제곱을 비교했을 때랑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y콜 x제곱 그래프를 아래표를 이용해서 2차함수 y콜 또 x제곱을 그리래요. x제곱은 이거고요. 그죠? 또 x제곱은 당연히 여기 곱하기 얼마에서 18까지, 그죠? 곱하기 2에서 8까지, 곱하기 2에서 2까지, 곱하기 2 해봐야 그대로 0, 2, 8, 18 계속 이렇게 가게 될 거고요. 그죠? 그럼 결국에 찍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란 얘기입니다. y 또 x제곱 그래프, 그죠? 훨씬 더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 좁아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됐고요. 문제 확인을 조금 디테일하게 해드릴게요. 자, 이거 어떻게 그려지고요? 그래프부터 그리고 판단하면은 문제를 해석하기가 조금 쉬워져요. 최고차항 얼마고요? 마 2가 붙어 있어요. 그럼 쏟아지는 그래프네요. 그죠? 위로 볼록 그래프.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좁아요.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판단을 시작합니다. 그죠? 집중 안 할래요? 네. 자, 꼭지점 좌표는 어디가 찍히고요? 뺑빵 찍힐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고요. 그죠? 어디를 y축을 접어서 겹치는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죠?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쓴다고요? y축은 이 위에 있는 모든 값들은 전부 다 뭐 x가 0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x 이퀄 0이에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고요. 그죠? 자, 2차 함수 뭐하고 2차 함수 어떤 거하고 y축의 대칭인 거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y 이퀄 뭐하고 y 이퀄 2x 제곱하고 어디에 대칭? x축을 기준으로 접어서 겹쳐야 대칭. 그죠? 자,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어요. 마이 x제곱 요 녀석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고요. 그죠? 자, x가 뭐보다 작을 때라고 얘기해요?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여기 범위네요. 그죠? 그죠? 자, x가 0보다 작을 때 x값이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y값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x값이 늘어날 때 y값 따라서 증가해요. 그래서 y값은 어떻게 일단 증가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일 때 그래프에서 보니까 대충 마이너스 얼마 찍히게 될 거고요. 그죠? x가 마이일 때
실제 값은 그냥 대입해서 구하면 돼요. 그죠? 마이 들어가니까 마이 제곱해서 4 곱하기 마이니까 결국에 얼마? 마파를 지나요. 이런 식으로 결론을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따라오셨습니까? 따라왔어요. 자, 필수 예제 4번 케이스 봅니다. 요 그래프가 요점을 지날 때 A값 구하세요. 너무 쉬워요. 그냥 때려 넣으면 끝나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X자리 얼마를 때려 넣어요? 2를 때려 넣어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4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얼마? 그냥 2가 되겠네. 무슨 값이요? A값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죠? 그냥 미지수 하나 결정하는 거는 그닥 어렵거나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녀석도 확인하고 갑니다. 자, 4분의 1 x제곱이에요. 아유, 푹 퍼졌겠네요. 무조건 어떻게 판단하자고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 대충 그려놔요. 엄밀하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대충 그려요. 그죠? 대충 그려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판단을 하면 됩니다. 아래로 볼록 맞네요. 그죠? 머릿속에 그리는 건 생각보다 쉽거나 편안한 일이 아니에요. 에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앞에 뭔가 대상을 그려놓고 그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꼭지점 빵빵이에요. 맞네요. 꼭지점 빵빵. 그죠? 4, 2를 지나는지 판단하래요. x가 여기 4가 때려 들어갔을 때. 그럼 4, 4, 16에 4분의 1이니까 1이 아니라 4가 되겠네요. 틀렸네요. 그죠? 자,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클 때 이 부분이에요. 그죠? x가 0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그죠? 맞네요. 그러면. 그죠? 자, 어디의 대칭이죠? x축의 대칭은 이 자식이 아니라 마이너스 4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걔가 x축의 대칭이고요. 그죠? 원식 그래프만 놓고 판단하라는 얘기니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x축이 아니라 y축의 대칭이다 라고 판단을 해줘야 돼요. 틀렸네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4번 케이스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원점을 꼭지점 우리가 지금 봤던 y 콜 ax 제곱의 형태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죠? 우리는 뭐까지밖에 정의를 안 했으니까 최고차항에서 a까지밖에 정의를 안 했으니까 그죠? 이런 형태들은 전부 다 꼭지점이 어디에 찍혀요? 원점에 찍혀요.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점을 꼭지점을 하는 건 이 형태. 그죠? 그런데 어디를 지난대요? x가 2가 들어갈 때 y가 얼마? 6이 튀어나온대요. 그죠? 그죠? 그럼 2는 4a가 얼마란 얘기고요? 6이란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a 값은 4분의 6이고요. 2분의 3이란 얘기가 돼버리겠네요. 그죠? 네. 답은 그래서 몇 번이고요? 뭐씨 위에 있어도. 네. 이렇게 얘기해 달라는 거죠. 특이사항 없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드할게요. 전부 다 확인하고 다시 진도 출발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서 자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차 함수는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는 a에 대한 입장만 다 밝혔어요. 그죠? y 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구조에서 그죠? 뭐까지만 해결한 거죠, 지금? 여기 a까지만 해결한 거예요. 그죠? 이 뒤에 b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될지 c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될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따로 잘라서 앞에 거 문제풀이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차 함수 파트는 두 개로 잘라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자르고 종료 처리할게요. 질문 혹시 없어요? 연습 문제 파트 확인할 거? 연습 문제 혹시 확인할 만한 내용 없었나요? 질문 없어요? 네, 그럼 일단 끊을게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나와서 혹시라도 있으면 질문하시고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자르고 시트 몇 개 정리한 다음에 뒤에 파트 정리할게요. 종료하겠습니다.